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최근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파문이 커지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 사건 속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내사 단계다. 마약 투약 의혹이다. 그래서 큰 충격을 줬는데 오늘 이제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수사를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지난주까지는 단순히 내사자 신분이었어요. 내사라는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형사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기 전 단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사 단계에서 이 조사 대상자의 혐의가 없다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상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내사 종결이라는 걸로 해서 사건이 끝나는데요. 이미 뭐 오늘 엄청나게 사건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내사 단계가 끝이 나고 피의자 신분 단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이 이성균 씨를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뭐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어떤 강제 수사 혹은 경찰 소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의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투약 의혹이기 때문에 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대로 아마 이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거고요. 기타 뭐 지금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성균 씨가 지난주에 그 협박을 받아서 공갈을 받아서 뭐 3억 원 정도를 피해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미 그 관련자들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이성균 씨와 함께 그 수사의 시작이 됐던 그 유흥업소 관계자 종업원 2명도 함께 입건이 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건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대중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정말 마약 투약을 한 것인가? 혐의를 과연 인정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 혐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저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뭐 이해는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건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용의자 대상으로 진술분석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인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은폐하거나 거짓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중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재벌가 3세 혹은 이제 연예인 지망생과 같이 뭔가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면 직접적인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협박과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그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도 마약 검사 결과와 이제 수사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과연 이성균 씨가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인정을 한다거나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협박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첫 입장문 내용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이 나왔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에 이제 고소장을 낸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와는 별도로 또 굴러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약계에서 당장 같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예. 이제 다른 데에서 수사를 할지를 뭐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관련 사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저 사건 자체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따로 별도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혐의를 받아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미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경찰 차원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요. 네. 그리고 이런 관련자들이 이제 마약 투약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성균 씨에게 뭐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각도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수사는 뭐 진행이 될 테니까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고 뭐 돈을 보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성균 씨의 이제 부인이죠. 배우 전혜진 씨가 건물을 이제 팔았다. 근데 이게 손해보고 판 거다. 그래서 이게 협박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성균 씨 측에서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논현동에 있는 네. 그 빌딩인데요. 전혜진 씨의 소유 빌딩을 이제 작년에 140억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네. 올해 5월에 150억 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한 10억 원의 시세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이익을 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실세 수익이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면서 이걸 왜 팔아야 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약금과 생활비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흘러간 거군요. 네, 해석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성균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광고에 걸쳐서 파문도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부부가 함께 찍은 광고도 있단 말이죠. 이 광고도 이제 내려가는 네.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럴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죠. 네, 보통 이게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예.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는 방식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광고 계약 기간 동안 네. 이런 식의 어떤 최악의 사실 상황이거든요. 형사 조사 대상자가 돼서 그리고 또 교육용 콘텐츠가 있어요. 일부 광고 내용을 보면 그런 교육용 콘텐츠에 더더욱 사실은 이 광고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위약금이 예정돼 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자, 박사님께는 요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가 키워드로 뽑았던 약에 의존 안 해라는 이 이성균 씨의 최근 발언도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잠 관련 이제 홍보 인터뷰에서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성균 씨가 이제 다른 배우들 불면증이 있는데 나는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 편, 잠을 잘 자는 편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또 알려지면서 글쎄요, 이성균 씨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좀 충격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마약 혐의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대중들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과거에 이제 뭐 프로포폴이라던가 이런 류의 뭐 마약을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많이 밝혔는데 오히려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나는 뭐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하게 이렇게 얼굴색 바뀌지 않고 이야기한 부분이라 굉장히 배신감이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투약 혐의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그것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영화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버닝썬 게이트가 네. 당시에 이제 떠들썩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 오히려 본인이 지금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건에서 마약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투약자에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약 장소가 이런 유흥업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발생 장소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유통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약 그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경로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경로 자체를 네. 얼마 전에도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네.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차단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사 진행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